앞에를 좀 볼까요? 문제풀이 하고요. 오늘 조금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문제풀이 하고 그다음에 진도도 좀 나가보죠. 쉽지가 않았어요. 이쪽 파트가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앞 내용들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이해가 있어야지만 수업도 그렇고 문제 풀 때도 그렇고 좀 풀리는 영역이라서 앞부분을 대충 하신 분들은 여기 파트가 정말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자, 유제 12-3번입니다. 유제 12-3번이고요. 네, 여기 있네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의 한근이 2 더하기 루트 3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있는 P랑 Q가 뭐라고 나왔냐면 유리수라고 나왔죠. P랑 Q가 유리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근 중에 하나가 무리수면 또 다른 근은 이 친구의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있는 켤레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하거나 곱했을 때 유리수가 되게 해주는 유일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근이 2 더하기 루트 3이라면 또 다른 근은, 이거 유리수란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개수가. 또 다른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다른 하나 알파가 있고요. 알파는 유리수. 이렇게 해서 3개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근각계수의 관계로 세 근의 합을 구할 겁니다. 하나, 둘, 셋을 더하면 4 더하기 알파가 되는데 그게 여기 2차의 개수가 0인 거죠. 얘가 0이네요. 알파가 얼마?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 주어진 친구는 2 더하기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4. 이 세 개를 근으로 가지는 친구라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서 문제에서 P랑 Q를 구하세요 돼 있으니까 P는 사실 여기서 둘의 합이고요. Q는 세 개의 곱에 대한 내용이 됐었죠. 됐죠? 근각계수의 관계고요. 뭐 처음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둘 곱하면 1입니다. 합차 공식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둘 곱하면 마이너스 4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 되고요. 요렇게 둘 곱하면 역시 마이너스 4하고 2 플러스 루트 3이라서 이 세 개 여기가 플러스 4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4 루트 3이라 이 부분이 사라지죠, 사실. 그렇게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라서 켤레 형태를 쓴 거고요. 마팔에 1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게 플러스 최고차의 개수분의 1차의 개수니까 P는 마이너스 왜 아니지? 미쳤나봐. 8 더하기 8이죠? 미쳤나봐. 마이너스 7이 아니죠. 마8 더하기 마8이니까 마이너스 16에 1 더해서 마이너스 15 되죠. 미안해요. P는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이니까 하나, 둘, 셋의 곱인데 아까 이렇게 둘 곱하면 얼마라 그랬어요? 1이라고 했죠. 거기에 마사까지 곱해서 마4가 되고요.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Q는 4가 되는 거죠. 근각계수의 관계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이 근각계수의 관계 어떻게 외우는지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개념 확장하면서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뭐도 기억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모든 근의 합은 무조건 최고차의 개수분의 마이너스 그 다음 차의 개수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됐고요. 자, 밑에 거는 생략할게요. 요거 한근이 2 플러스 i면 여기 실계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근은 2 마이너스 i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시면 똑같이 나올 거고요. 자, 7번입니다. 유제 3-7번이요. 오메가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오메가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했었던 거 뭐냐면 오메가는 특정 값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메가 세제곱하면 얼마인지를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수분해한 다음에 6가지 형태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요거 인수분해 할 겁니다. 1은 1 세제곱이죠?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네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하고 앞에 거의 제곱, 얘랑 부호 반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둘의 곱,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0이라고요. 그러면 이거에서는 실근이 나오니까 얘는 제외할 거고요. 여기에 근 2개 나오는데 그 두 근 중에 하나를 오메가로 놓은 겁니다. 그럼 또 다른 한 근은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오메가 바가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럼 6개 찾을 겁니다. 오메가는 여기의 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기의 근이기도 하죠. 여기 대입하면요.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
오메가 바도 여기에 근이면서 동시에 여기에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 자, 오메가 여기 근이니까 넣으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똑같이 오메가 바도 근이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이고요. 왜 힘들지?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죠? 자, 두 개의 합. 근각에서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은 1이 될 거고요. 두 근의 곱은 역시 1이 될 겁니다. 이 6개를 찾아놓고 문제에서 필요한 애들을 넣으면서 정리를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오메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오메가를 못 외워서 못 풀어요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메가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푸는 겁니다. 자, 차수를 낮추는 구조로 가보죠. 우선 오메가부터 좀 묶어볼게요. 오메가부터 묶어보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마다 오메가 제곱씩 증가하네요. 그러면 첫 번째 친구는 오메가고요. 두 번째 친구는 오메가 세제곱이고요. 오메가 5제곱이고요. 다음 친구는 오메가 7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이 오메가 바의 20제곱이니까 그 전에 있는 오메가 19제곱까지 있을 겁니다. 오메가 바만 묶어서 정리를 하면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바의 4제곱, 오메가 바의 6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서 오메가 바의 20제곱까지. 짝수제곱하고 홀수제곱으로 나눠져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차수를 좀 줄입시다.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하고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됐죠? 그럼 오메가 7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죠.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의 오메가인 거죠.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얘는 1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다시 간단히 표현하면 뭐가 된다고요? 오메가가 되네요. 이거 뭐예요? 반복되죠. 그럼 혹시 다음 친구가 결국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사실 세개 단위로 순환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측을 했죠? 해보는 겁니다. 다음 친구는 누구예요? 오메가의 9제곱이겠죠? 그럼 오메가 9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세제곱이고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나왔네요. 그럼 사실 얘는 몇 개 단위로? 이렇게 3개 단위로 순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3개 단위로 순환하는데 물어보죠. 전체 항의 개수는 20개입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홀수 번째 애들만 모아놓은 게 오메가에 관련된 친구였어요. 그러면 여기 항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10개 있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3개짜리 이 친구가 3번 반복되고요. 한 번 더 가서 마지막에 이 친구가 남는 거겠네요. 근데 사실 이 친구는 얘랑 똑같은 값이죠. 3개씩 반복되는 게 3번 오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온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죠?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얘랑 얘는 무슨 관계예요? 음수배 관계죠. 그럼 얘도 얼마겠어? 0이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것 이 친구에서는 다 없어지고 뭐만 남냐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 남았던 이 친구 오메가만 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건 오메가 바만 남겠네 라고 하시면 안 되죠. 네, 해봐야죠. 자, 오메가 바의 제곱 그대로 두시고요. 뭔가 줄일 수 있는 게 당장 없어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바예요. 아까 오메가 바의 제곱 얼마였어요?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바고요.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의 세제곱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네요. 됐죠? 그럼 다음 거는 오메가 바의 8제곱이고 그럼 사실 여기 오메가 바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죠. 오메가 바를 2번 곱한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다 2번 곱했으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됩니다. 뭐예요? 얘가 나와요. 그럼 다음 오메가 바의 8제곱은 사실 오메가 바의 4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오메가 뭐예요? 순환하죠. 얘도 몇 개 단위로 순환해요? 3개 단위로 순환한. 자, 그러면 이것도 3개 먼저 구해볼까요?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바 더하기 1이에요. 이거 뭐예요? 여기 있죠. 0입니다.
그럼 이것도 총 10개의 항이 있으니까 3개짜리가 3번 순환하는데 어차피 0이죠. 의미 없네요. 마지막에 얘만 살아남을 겁니다. 근데 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간 다음에 얘랑 똑같은 거죠. 하고 똑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결국 오메가 바의 제곱이에요. 그럼 아직 안 끝나긴 했지만 얘를 간단히 표현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이라고요. 됐죠? 이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은 뭔가 간단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오메가 제곱을 좋은 건 아니지만 차수를 낮출 수 있어요. 왜 좋은 건 아니라고 했냐면 항 하나짜리가 2개짜리가 될 거니까 좋은 건 아닌데 차수를 좀 낮춰볼 겁니다. 얘도 1차기 때문에 좀 낮춘 거예요. 그럼 이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걸 여기다 넣죠. 그럼 결국 이 친구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게 여기 있죠. 1 빼기 1이니까 얼마? 0이에요. 최종답. 이 6개를 적어 놓으시고 이 6개 중에 뭐를 쓰셔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 물론 식 좀 정리해서 결국 이거 3계단이고 3계단이라 한꺼번에 이 6개 묶어서 하셔도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상관없어요. 나눠서 뭔가 정리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됐고요. 다음입니다. 8번. 네, 8번에서 전부 다는 아니고요. 3번만 하려고요. 12-8의 3번만 할 겁니다. 자, 세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차의 세근이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세근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활용할 거고요.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근각에서의 관계, 암기한 걸 활용하면 세근의 합, 그 다음에 3개 중에 둘의 합, 그 다음에 3개 중에 3개에 대한 내용. 끝이네요. 그럼 얘가 순서대로 마, 뿔, 마 하고 최고차의 개수 1이네요. 생략할 겁니다. 최고차의 개수분의 그 다음 개수. 여기 2차의 개수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0, 그리고 3, 그리고 2가 됩니다. 이렇게 3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이 2개로 정리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도 알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거에 얘까지 하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 빼기 3 알파 베타 감마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빼기 알파 베타 빼기 베타 감마 빼기 감마 알파다. 이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만으로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도 구하실 수 있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구하는 건 문제의 필요에 의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필요하죠? 2번하고 4번이 세제곱의 합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건데 이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이게 근각에서의 관계로 이야기라면 물론 전개 싹 해서 정리해도 됩니다. 근데 개빡세요. 이따가 풀어드릴 문제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건 다시 말하면 x-알파를 인수로 가진다는 뜻이고요. 이게 근을 알파로 가진다는 뜻이죠.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는 건 x-베타를 인수로 가진다는 뜻입니다. 감마를 근으로 가진다는 건 x-감마를 인수로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전개하면 3차의 개수 1이에요. 근데 여기도 3차의 개수가 1이죠. 그럼 사실 이 식이 x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와 같은 식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걸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했더니 사실은 얘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써놓으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식에 어디에 얼마를 넣으면 저 3번이 나오나요? 맞아요. x에 얼마 넣으면? 1 넣으면 된다고요. x에 1 넣으면 3번 형태인 1-알파, 1-베타, 1- 감마라고요. 그럼 항등식이죠.
여기에 x에 1 넣었으니까 똑같은 x인 여기도 1을 넣어야죠.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2. 그래서 각각을 구할 필요 없이, 전개할 필요 없이 6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 여기에 뭔 짓을 해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5초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뭔 짓을 해야 얘가 될까요? 이겁니다. 오. 소희 씨, 여기에 뭔 짓을 해야 얘가 되나요? 여기에 음수배하고 여기에 음수배하고 여기에 음수배하면 얘가 나오죠. 음수를 몇 번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3번 곱해야 되죠? 그럼 사실 그냥 양변에 음수배하면 얘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의 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6. 됐죠? 나머진 근각에서의 관계 활용하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거요. 세근의 합이 0이죠? 그러니까 둘의 합은 넘겨서 마이너스 감마로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놓고 문제 푸시면 결국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됩니다. 근각에서의 관계 활용하시면 됐고요.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12-4번. 방금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었던 건데 4차의 근각에서의 관계 정규 교육과정에서 안 다룹니다. 선생님이 그냥 그거 설명만 해드렸어요. 4차의 네근의 합, 실근어근 합쳐서 네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 4차의 개수분의 3차의 개수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간혹 도움이 될 거다라고만 이야기를 드려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근을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라고 했으니까 방금 적어드린 내용처럼 이 친구는 사실 뭐가 되냐면 x-알파1, x-알파2, 그 다음에 x-베타1, x-베타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같은 식인 거예요. 근을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라는 게 인수로 가진다. 최고차의 개수도 1이니까 같은 식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이고 베타1, 베타2가 아니군요. 알파3, 알파4로 했네요. 자, 그럼 이 친구는 x에다 얼마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겁니다. 우변에 x에 1 집어넣은 거죠. 그럼 좌변에도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1 마이너스 알파1, 1 마이너스 알파2, 1 마이너스 알파3, 1 마이너스 알파4 이렇게 되고 그게 문제에서 2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예요? a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구하는 방법은 a, b를 각각 구해서 더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 덩어리로 구하는 방법도 있죠. a 더하기 b 얼마예요? 1입니다. 됐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4차의 근각의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안 다룹니다. 자, 다음 7번.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정석의 구조상 뒤쪽에 있는데 중간고사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머지 정리하면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알 수 있는 거 적어보죠. 알 수 있는 거 적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했습니다. 상태인데 요거 이야기입니다. 여기요. F 알파는 알파고 F 베타는 베타고 F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만족한다. 이게 나머지 정리 파트 중간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죠. 방정식이 뭔가요? 뭘 보고 방정식이라고 하나요? 두 가지 요소를 만족시킬 때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미지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와 등호로 이루어진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방정식의 근은 뭔가요? 미지수에 넣어서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입니다. 그게 근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세 개를 보고 반대로 뒤집어서
fx는 x라는 식을 잠시 생각해 볼게요. 미지수 있죠? 등호 있죠? 이거 방정식입니다. 근데 요 x 자리에 알파를 넣었더니 등호를 만족한대요. 그럼 이 x 자리에 알파를 넣었는데 등호를 만족하니까 사실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알파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나머지 정리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똑같은 이야기를 베타 넣었을 때도 성립하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베타고요. 똑같이 이 x 자리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알파 더하기 베타 구조 똑같죠. 나왔으니까 또 다른 한 근은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근데 알파랑 베타는 각각 얼마인지 모르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나왔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라고 나왔어요? 1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 방정식은 문제에 나와 있어요. 이 친구가 3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3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넘긴다고 생각하면 fx 빼기 x는 0에 근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3개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3차라고 그랬고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3차고 최고차의 개수 1입니다. 됐죠? 그렇다면 fx 빼기 x는 이거 근으로 가진다는 건 x-알파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 이거 근으로 가진다는 건 x-베타를 근으로 가진다는 거. 인수로 가진다는 거. 이걸 근으로 가진다는 건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게 됩니다. 됐고요. fx는 간단해요. 이거 넘기면 되겠죠. 이거 넘기면 x-알파, x-베타, x-1 더하기 x가 됩니다. 됐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보는 관점만 바꾸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요, 이거. 이거 잠깐만 보시겠어요? 요거. fx의 일부 형태가 x-알파, x-베타인데 사실 이거는 얘죠. 왜요? 이 친구가 뭐랑 뭐를 근으로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고 했고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는 건 x-알파랑 x-베타를 인수로 가진다는 뜻이고 최고차의 개수 1이니까 1이라 생략. 그럼 사실 얘는 전개해서 정리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건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정리하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x-3에 x-1 더하기 x예요. 전개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에서 뭐 특별히 전개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럼 fx가 이건데 최종적으로 f 몇을 구하래요? 5를 구하래요. 그럼 x 자리에 모두 5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전개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거 막 전개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곱해져 있는 거 웬만하면 전개 안 합니다. 식만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전개하지 말고 가능하면 인수분해나 곱셈이 일부 있는 형태를 최대한 추구하세요. 이런 사소한 계산들 때문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게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계산들 때문에. 다음 9번. 이거 뭐라고 불렀죠? 지난 수업 시간에 했어요. 4차의 특별한 형태 중에 첫 번째는 보기차식, 두 번째는 상반방정식 혹은 상반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상반식 뭐였어요? 상반방정식, 상반식.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인 구조를 띠고 있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투스텝으로 나눠서 풀었고요. 첫 번째는 어떻게 했었어요?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요. 묶어서 정리를 하고 2차로 묶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으면 x 4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5하고 x 세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됐고 마이너스 4x 제곱이에요. 이 x 제곱으로 묶어낼 겁니다. 그럼 는 하고 x 제곱 한 다음에 전개해서 x 4제곱 나오려면 x 제곱, 전개해서 1이 나오려면
x제곱분의 1. 이걸 잘 안 쓰죠. 이런 걸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좀 특이한 형태였어요. 5하고 전개해서 x세제곱 나오려면 x, 전개해서 x가 나오려면 x분의 1 이렇게 와야죠. 그 다음에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거였어요. 문제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럼 이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t제곱 빼기 2가 됩니다. 이거 양변 제곱한 다음에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넣어서 정리하면 x제곱하고 t제곱 빼기 2 5t 빼기 4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됐죠? 그럼 안에서 인수분해 됩니다. t 플러스 6하고 t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t가 사실 뭐예요? x 더하기 x분의 1이니까 다시 돌리면 x제곱하고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6하고요.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1이 됩니다. 근데 분모에 x가 있는 인수분해 같은 거 우리 다룬 적이 없죠. 이걸 돌리려고 x제곱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걸 앞에 친구에 곱하고 이걸 뒤에 친구에 곱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6x고요. 뒤집어서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6x 플러스 1이고요. 이거 다이렉트로 가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거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끝. 됐죠? 문제에서는 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뭐 이렇게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어쨌든 요거에서 x에 대해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쓰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 2번 쓰시면 총 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죠. 다음은 12번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마지막 것만 풀려고요. 자, 아까 한 것처럼 요거 허근을 알파라고 했어요. 이거 오메가 문제예요, 사실은. 그냥 허근을 대표하는 기호 오메가 대신 알파라고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됐죠? 자,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인수분해해서 6가지 형태를 찾아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인수분해부터 해보겠습니다. 요거 인수분해 할 거예요. 요거 인수분해 하면 뭐예요? x 세제곱 더하기 1 세제곱이니까 x 더하기 1 얘랑 얘랑 부호 같습니다. 앞에 거의 제곱하고 반대 부호하고 둘의 곱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실근이니까 빼고요. 알파, 저 허근 알파는 얘의 근이겠죠. 그래서 얘의 알파 그러면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또 다른 근은 알파 바가 될 겁니다. 됐죠? 생각을 꼭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학교 시험 문제 이제 막 어려운 변형된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여기 넣어서 성립하는 거고요. 알파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 역시 얘를 여기 넣어서. 이번엔 이 친구들을 여기에 넣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은 0. 알파 바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바 더하기 1은 0이고요. 마지막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두 근의 합은 1이고요. 두 근의 곱은 역시 1이네요. 이 6가지 중에 얘를 변형시킬 수 있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을 찾자는 거죠. 그럼 분모에 있는 1 더하기 알파바의 10제곱인데 요거가 얘에 의해서 간단하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 더하기 알파바의 세제곱의 세제곱 곱하기 알파바예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알파 바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건 뭐예요? 1 마이너스 알파 바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1 더하기 알파의 10제곱은 다이렉트로 갈게요.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의 알파가 되죠. 그럼 얘도 1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그럼 주어진 친구가 10차에서 1 마이너스 알파 바분의 1 더하기 알파 1차 형태로 바뀌었네요. 됐죠? 그럼 이게 문제에선 알파의 10제곱 알파의 10제곱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알파랑 같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예요. 분모에 복소수, 허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뭔가요? 분모에 허수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현서 씨.
분모에 허수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뭔가요? 유리화죠. 그럼 분모 분자에 뭐 곱해야 돼요? 이 경우엔 뭐 곱해야 돼요? 뭐 곱하면 좋겠어요? 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예요? 1 플러스 알파 바예요? 알파 바 해볼까요? 그러면 1 플러스 알파 바. 그럼 분모에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곱할 겁니다. 됐죠? 그럼 분모는 전개해서 정리하면 1제곱 빼기 알파 바의 제곱이고요. 분자는 이거 정리하면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바 더하기 알파 바가 됩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 바의 제곱이에요. 알파 바의 제곱은 여기 있네요. 알파 바의 제곱은 여기 있고요.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바네요. 그러면 이거에 음수배한다고 생각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바. 알파바가 남는데요? 연수 씨? 그 허수가 남는데요, 분모에? 분모에 허수가 남아버렸어요. 얘를 곱하면 안 되죠. 우리 뭐를 곱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친구의 켤레를 곱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켤레면 위에 바를 붙이는 거예요. 바에 바면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알파 바에 켤레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켤레는 분배가 되죠. 사칙연산에 대해 분배가 돼요. 그럼 1에 바를 붙여봤자 1입니다. 알파 바에 바를 붙였으니까 사실 이 친구의 켤레는 누가 되냐면요. 1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이게 켤레예요. 사실. 켤레 형태로 곱한 겁니다. 그럼 분자에도 1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 주셔야죠. 됐죠? 그럼 분모가 뭐가 되냐면 전개해보면 1 마이너스 알파 바 플러스 알파 바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알파 바죠. 원래랑 켤레를 더했으니까 실수, 곱했으니까 실수. 그래서 분모가 모두 실수가 되는 겁니다.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켤레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분자도 정리하면 1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맞죠? 합차공식이네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분모는 분모대로 분자는 분자대로 정리하면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바 아까 구했네요. 1이에요. 알파 더하기 알파바 1입니다. 그럼 분모 1이니까 생략하고요. 분자에 남은 건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에요. 됐죠? 자, 그럼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아까 한 거. 알파 제곱은 뭐가 된다고요? 알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음수배까지 하면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최종적으로는 2 마이너스 알파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얘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마이너스 알파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메가라고 안 나왔지만 허근에 관련된 거듭제곱 문제는 넓은 의미로 오메가 문제라고 합니다. 됐고요. 리마인드 문제를 볼까요? 이거 아닌데. 리마인드 25일 차였죠? 6일 차인가 우리? 1. 리마인드 우리 며칠 차인가요? 6일 차인가요? 6일 차 맞죠? 대답해줘 얘들아. 이것들이 대답도 안 하고 맨날. 12번입니다.
12번 두근을 알파 베타. 방금 전까지 우리 3차 고차에 대해서 다루다가 지금은 다시 2차로 돌아왔습니다. 2차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저거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각에서의 관계 첫 번째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근각에서의 관계로 정리를 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요. 알파 베타는 1입니다. 근데 근이니까 얘들아 현서야 여기를 봐요. 관심 받고 싶습니다. 여기를 봐줘요. 근이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 0이고 똑같이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도 0입니다. 이걸 어디다 쓸 거예요? 여기다 쓸 거예요. 여기다 써서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라는 건 양변에 2알파를 더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2알파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도 구조가 똑같죠? 양변에 2베타를 더한 거니까 2베타라고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뭡니까? 장점이 뭐예요? 2차인데 차수가 줄었고요. 항 3개짜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좋은 접근이죠. 대입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2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2베타분의 알파. 이게 얼마냐? 분수의 덧셈이니까 통분하면 2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고요. 우리 알고 있는 건 덧셈 곱셈이니까 제곱을 덧셈 곱셈으로 바꾸면 2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하시면 대입해서 문제 풀 수 있겠죠. 알파 얼마인지 베타 얼마인지 구해서 집어넣지 마세요.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고등학교 내용이 없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을 두근으로 하고 2차항의 개수가 1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물론 이걸로 하셔도 돼요. 이거 아마 문제 푸신 분들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두근의 합이 3이고요. 두근의 곱이 4예요. 근데 이걸 두근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저 친구는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두근의 합,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해서 두근의 곱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니까 빼서 1. 알파 더하기 요거 정리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알파 베타 4고요. 알파 이거 3이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2니까 1, 2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의 근이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요렇게도 생각을 해줘 보세요. 자, 이 관계를 만족하고 있는데 지금 구해야 되는 건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근을 알파 마이너스 1로 가진다는 건 요걸 인수로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근을 베타 마이너스 1로 가진다는 건 x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최고차의 개수는 1인데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요거 주목해 주세요. 이거를 잠깐만 형태를 바꿔볼게요. x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랑 x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볼게요. 같은 식이죠? 위치만 바꿨어요. 그럼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안 들 거예요. x가 x 플러스 1이 되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요 x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으면 사실 이 식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이 x자리에 x 플러스 1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x 플러스 1 플러스 4가 사실은 얘라고요. 그럼 아까 결론이 이거였죠?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x 플러스 1 더하기 4예요. 전개해서 정리해볼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의 플러스 4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똑같이 나오네요. 같은 개념이라고요. 사실 방금 이야기는 두 번째 풀이 방법은 합성의 개념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일일이 넣어서 하는 거 말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26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형태의 문제는 중학교 문제에서도 어려운 형태의 이야기로 하면서 어려운 고난도 문제로 하면서 종종 나옵니다. 자, 알파, 베타, PQ는 20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다. 알파와 베타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3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수는 두 수를 곱해서 원래 수가 되는 거잖아요. 약수 구할 때 그렇게 했죠. 10의 약수 구하세요. 그럼 1 곱하기 10, 2 곱하기 5. 그래서 2를 곱해서 원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수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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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짝수개가 존재해야 정상입니다.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몇 개 존재한대요? 3개. 홀수개 존재한대요.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곱수. 근데 조금 더. 아무 제곱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제곱수만 됩니다. 소수의 제곱수만 돼요. 예를 들어 소수가 아닌 10의 제곱. 10은 너무 큰가? 6의 제곱 해봅시다. 6의 제곱하면 이거 소수 아니죠? 그러면 36이잖아요. 36은 1, 36, 그 다음에 2, 18, 그리고 3, 12, 그리고 4, 9, 6 제곱 해서 홀수개는 맞거든요. 근데 3개가 아닙니다. 3개가 됐다는 건 1하고 원래 수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가 땡땡땡이 제곱 형태를 띠고 있다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이 친구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수.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저 내용, 양의 약수의 개수는 3개이다가 사실은 소수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는 게 이 문제의 첫 번째 접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수 뭐 있나요? 다은씨, 소수 뭐 있나요? 가장 작은 소수 2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2의 제곱인 4, 다음은 3의 제곱인 9, 다음은 4 아니에요. 소수 아니니까 5의 제곱인 25, 다음은 7의 제곱인 49, 그 다음 소수는 11이겠네요. 11의 제곱인 121, 13의 제곱이 다음이겠네요. 169고요. 15, 16, 17? 17의 제곱인데 17 곱하기 17은 200을 넘죠? 200을 넘죠. 문제에서 200 이하의 서로 다른 거라고 했으니까 안 되겠네요. 여기서부터는. 그럼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 수라니까 이 친구들 중에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2개만이. 됐습니까? 그럼 이 친구들 중에 2개인데 자, P는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고요. Q는 알파 곱하기 베타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뭐를 안 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200을 안 넘어야 된다고 그랬죠. 200을 안 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가 얘일 때 이 친구들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알파, 베타의 구조가 우선 알파부터 할게요. 4랑 9거나 같은 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4랑 25거나 4랑 49까지밖에 안 되죠. 곱했을 때 넘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9라면요.
하나가 9예요. 알파가 작은 친구. 알파, 베타 중에 이렇게로 둘게요. 9라고 생각을 하면 다음에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25 될 수 있나요? 25 곱하기 9는 얼마인가요? 빨리 계산해줘. 25 곱하기 9 얼마예요? 얼마예요, 현석? 225죠? 200이 넘었네요. 안 되네요. 그럼 9에 가장 가까운 수를 곱해도 안 되니까 당연히 다음 수들부터는 될 수 있는 게 없죠. 됐나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고 아니면 알파, 베타 말고 알파, 베타를 뒤집어서 9, 4나 25나 25, 4나 49, 4나 또 만들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알파, 베타의 순서쌍이 아니고 PQ의 순서쌍이죠. PQ의 순서쌍은 이렇게 놓나 이렇게 놓나 더하고 곱하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같죠. 그래서 PQ의 순서쌍은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해서 사실 3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똑같은 이야기인데 양의 약수의 개수가 5개다 라고 나오면 뭘 찾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홀수개가 나오면 제곱수긴 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이야기가. 됐고요. 10분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연립방 정식 나갈 겁니다. 연립방 정식 나갈 건데 오늘 조금 진도가 많이 나가는 느낌일 겁니다.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해야 될 게 많아서 빨리빨리 나가보죠. 자, 문제 풀이를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고요. 연립방정식은 방정식을 연속으로 세우는 게 연립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연속으로 세운 게 연립방정식이죠. 연속으로 방정식을 세운다. 다시 말하면 2개 이상의 방정식입니다. 그걸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불렀죠. 됐죠?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근은 뭐였냐면 방정식들의 공통인 방정식을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근이었죠. 모든 방정식에 넣었을 때 만족하는 애를 우리 연립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 우리는 뭘 배웠냐면 1차랑 1차를 연립하는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법, 문제풀이 방법이요. 문제풀이 방법으로 크게 2개를 가지고 있었죠. 뭐 있었냐면 가감법과 더하고 빼서 미지수를 없애는 방법,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자연스럽게 다 쓰고 있죠. 됐죠? 요게 기본적인 내용이었었습니다. 중학교 내용이었었죠. 중학교 내용이었었는데 여기에서 요 내용을 연결을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연립방정식의 근이 사실은 요 이야기를 합쳐서 뭘로 변형됐었냐면 두 함수의 교점이라는 내용으로 변형이 됐었죠. 요즘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두 함수의 교점이 결국엔 연립방정식의 근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했었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이야기를 단순히 방정식이 아니고 그래프상의 교점이라는 내용으로까지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1차는 결국 뭐가 되냐면 1차 함수가 되고요. 1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1차 함수 2개의 교점을 찾는다고요.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1차 함수 2개의 교점이라고요. 저 내용이 이렇게로 바뀌어요. 그럼 1차 함수의 특징은 직선으로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가 바로 연립방정식의 근인 거예요, 사실은. 맞나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일반적으로 직선 2개를 긋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무렇게나 2개를 그으면 무조건 교점은 1개가 나옵니다. 1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특수한 경우죠. 특수한 경우로 뭐가 있냐면 평행할 수 있습니다. 평행하면 교점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근데 뭐도 있냐면요.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똑같이 그려지는 거죠. 그럼 이럴 땐 교점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이 교점이 바로 뭐라고요? 근. 그럼 이렇게 평행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교점이 없다는 이야기고 교점이 없으면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근이 없는 형태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근을 가지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불가능한데 가는 뺍니다. 그래서 불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학에서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이 방정식의 근이 불능형이다. 그럼 뭐예요? 근을 가지는 게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두 직선이 어떻다? 기울기가 같은데 y절편은 다르다. 그림에 대한 이해를 동반하셔야 됩니다. 자, 일치한다면요. 교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근도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근이 셀 수 없이 많은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근이 몇 개인지 무엇인지 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인데 리을이 탈락하죠.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부정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이 무수히 많은 경우를 부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됐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불능인 경우랑 부정인 경우 있죠? 이거의 형태들은 대입법을 썼을 때 1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입법을 썼을 때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미지수는 0이 아닌 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에 어떤 수를 넣어도 좌변은 0인데 우변은 0이 아닌 수가 나오니까 근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부정은요. 0 곱하기 미지수가 0 형태를 가지는 거죠. 사실 뭐예요? 항등식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근을 가지는 이야기가 되죠. 됐습니까? 시간이 되면 이따가 저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자, 1차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1차에 대한 내용, 1차를 연립하는 내용은 이렇게 돼요. 사실 요 부정, 불능 빼고는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함수에 대한 교점 이야기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이야기고요. 그럼 연립방정식이 사실 지금 이 파트가 왜 나왔냐면요. 차수를 높일 겁니다. 1차를 연립하는 게 아닌 그거보다 차수가 높은 친구들을 연립을 할 거고요. 그럼 그때 해법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인데 1차랑 2차를 연립할 거예요. 1차는 0, 2차는 0에서 방정식 두 개를 연속으로 세운 거죠. 그럼 이렇게 1차, 2차를 연립하는 경우엔 어떻게 푸냐면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해법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 방법이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돼요. 요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풉니다. 대입해서 풉니다. 됐죠? 대입하면 그냥 2차 방정식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요. 이건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2차랑 2차를 연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해법이 두 개로 나뉩니다. 두 개로 나뉘어서요. 1번, 밑에 적어주세요. 공간 없어서 위에 적는 건데 이거 밑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1번,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둘 중에 한 식이 1차 곱하기 1차는 0이고 2차는 0. 이런 구조로 쓰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하나를 연립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를 연립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따 예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1차랑 2차를 연립하는 거죠. 요걸로 쓰시면 돼요. 대입하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1차랑 2차를 연립하는 거죠. 대입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대입 2번으로 해결합니다. 여기까지가 쉬운 이야기예요. 쉬운 이야기고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경우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개 복잡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개 복잡해져서요. 몇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고정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다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요. 2차를 없애는 형태로. 없앤다니까 너무 없어 보이네요. 2차를 소거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1차만 남기는 구조로 되나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된다면 상수를 소거하고요. 없애고요.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해 봅니다.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 확인해 봐요. 그 다음 마지막. 여기까지도 안 되면 혹은 근이 존재한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둘의 합을 U, 둘의 곱을 V 해서 UV 문제로 풀어줍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UV 문제의 마지막 진짜 어려운 버전은 판별식 D까지 이용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연립 방정식 중에 2차를 연립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주시고요. 요거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풀어보도록 하죠. 이건 풀어봐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이번 문제 13-5번입니다. 요거는 앞에 것만 할게요. 앞에 것만 하면 자, x-y는 2, x제곱 마이너스 2x-y는 2 되어 있는데 여기 몇 차냐면 1차예요. xy에 대한 1차고요. 여기는 2차입니다. 됐죠? 그럼 1차, 2차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여기에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해서 y는 x-2라고 해서 이걸 y 자리에 모두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y 자리에 x-2 마이너스 x-2 하고요.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해서 동류항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네요. 플러스 4x 마이너스 x니까 3x가 될 거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0이네요. 됐죠? 그러면 x 마이너스 x로 묶을까요? 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는 얼마? 0. x는 얼마? 3 나와요. 그럼 x가 0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값이 나오겠죠. x가 0일 때 y는 얼마? 마이너스 2. x가 3일 때 y는 1.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뭐예요? 대입하는 거예요. 1차, 2차가 생기면 1차를 그냥 2차에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구조로 갑니다. 그렇죠? 이건 안 어렵죠? 직관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은데 당연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차수를 높여버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13-6입니다. 13-6. 왜 옆으로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자, 13-6의 1번 보시면 13-6의 1번 이 친구 왼쪽에 있는 이 친구 이거 XY에 대한 2차입니다. 이 친구도 XY에 대한 2차예요. 됐죠?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 뭐예요?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봅니다. 사실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어떤 식이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에 대해 딱 보고 아는 건 개인의 영역입니다. 많이 푸셔야 보여요.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요거 인수분해 되겠네요.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2x랑 x로 2x제곱을 만들고요.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y로 y제곱 만드신 다음에 크로스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xy 해서 둘 더하시면 마이너스 3xy. 뭐예요? 가운데 있는 친구 나오잖아요. 인수분해 된 겁니다. 그럼 저 식은 사실 2x-y 1차, x-y 1차는 0과 5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 요렇게로 나뉜 거예요. 인수분해가 됐어요. 인수분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씩 써서 하나, 이렇게씩 써서 하나 두 개를 쓴다고요. 사실 이 식은 둘 곱해서 0이니까 이게 0일 수도 있고 이게 0일 수도 있죠. 그래서 케이스를 다시 나누면 2x-y는 0인 경우에 5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과 연립을 하든지 아니면 x-y는 0일 때 5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과 연립을 하든지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몇 차예요? 1차죠. 몇 차예요? 2차죠. 1차, 2차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이 친구를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1차, 2차니까 이 친구를 여기에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사실 뭐예요? y는 2x고요. 이거 정리하면 뭐예요? y는 x죠. 대입하겠습니다. y 자리에 2x 넣으시면 요거 뭐 되냐면요. 주어진 이 식은 5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은 16이니까 x제곱은 얼마? 4. 아니죠. 미쳤죠. 16이죠. 그럼 x는 4나 x는 마이너스 4예요. 그럼 그때 y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2배라고 그랬어요. 그럼 8 마이너스 8 해서 이 친구에서 2개 나옵니다. 이 친구에서 2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요. 요 친구 이야기하면 y 자리에 x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5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16이에요. 4x제곱은 16이니까 x제곱은 4고 나왔네요. x는 2나 마이너스인데 여기서는 x랑 y가 같아야 됐죠? x랑 y가 같으니까 y도 이때 2고 y도 마이너스 2예요. 총 몇 개? 4쌍의 근이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인수분해가 되면 1차랑 2차 인수분해하는 거, 1차랑 2차 연립하는 걸 2번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렇다면 밑에 있는 친구들 있죠? 지금 2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y는 12 이 친구랑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y는 6 이 친구랑 이건 인수분해 될까요? 요거 인수분해 되나요? 현서씨? 이 친구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끄덕끄덕이 뭐예요? 된다는 끄덕끄덕이에요? 안 된다는 끄덕끄덕이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요?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네요? 아까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적어드렸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풀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 적어드렸어요? 봐봐요. 뭐라고 적어드렸어요? 인수분해 안 될 경우 누구를 소거하라 그랬어요? 없앤다 했는데 선생님이 없어 보인다고 소거하자고 그랬잖아요. 2차항을 소거합니다. 2차항을 소거할 수 있으면 2차항을 소거할 거예요. 자, 여기 식에서 두 번째 있는 요 2번이요. 어디가? 두 번째 있는 이 식에서 2차가 누구냐면 여기 있고요. 여기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2차가 이 친구 어디 있냐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됐죠? 2차의 구조가 완전히 똑같네요. 그럼 얘네를 없앨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기가 2y제곱이었죠?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한 큐에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가 2x제곱이고 2y제곱이면 없앨 수 있죠. 2배 한다면 빼면 되니까요. 이렇게 2차항을 소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 번의 행위만. 소거할 수 있네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1번에서 2번 빼든지 2번에서 1번 빼면 됩니다. 1번에서 2번을 뺄게요. 2차항 소거를 위해서 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사라질 거고 y제곱 빼기 y제곱이니까 사라질 거예요.
그럼 3x에서 x를 뺐으니까 2x, y에서 마이너스 y를 뺐으니까 2y는 12에서 6을 뺐으니까 6이네요. 아이고, x 더하기 y는 3이네요. 몇 차인가요? 1차죠. 1차죠? 1차 나왔네요. 우리의 목표는 1차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까 전에 1차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뭔 짓을 했어요? 인수분해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했어요? 소거를 한 거예요. 누구를? 2차. 자, 그럼 x 더하기 y는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걸 대입하면 돼요. 이 친구 어디서 온 거냐면 이 둘에 의해서 온 거죠. 그럼 여기에 넣던 여기에 넣던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식이 조금 더 간단해 보이는 건 이 친구네요. 이 친구의 y 자리에 대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대입을 할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로 바꿀게요. 자, 전개하겠습니다. x제곱 그대로 있고요. 요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고요. 요건 x 그대로 있고요. 요거 전개하면 x 마이너스 3이고요. 마지막에 마이너스 6까지네요. 하나, 둘, 셋 사라지고요. 2x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4x 되겠네요. 는 0이니까 2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는 0. x 얼마? 0. x 얼마? 2. 이렇게 두게 되고요. 요 관계에 의하면 이 순간 y는 3이고요. 이 순간 y는 1이 되겠습니다. 뭐 했어요? 2차항을 소거한다고요. 2차항을 소거해서 1차를 만들어지는 게 목적. 그래서 입 찢어지게 너무 아프하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 목적 보이는 줄 알고 깜짝 1차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2차를 없앨 수 있어서 한 큐에 없앨 수 있어서 없앤 다음에 1차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예요. 그럼 그 1차를 어떤 식이 됐든 간단해 보이는 친구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죠? 알아야 돼요. 나옵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와요. 학교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다행히 이 파트가 넘어가고 나죠? 그럼 안 나와요. 나오는 거라고는 1차랑 2차 연립하는 거라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학교 시험 볼 땐 100% 2차, 2차가 나와요. 2차, 2차도 인수분해 되는 거 잘 안 냅니다. 인수분해 안 되는 걸 내요. 왜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요. 어려워하니까 그걸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2차항이 여기 3개나 있어요. 하나, 둘. 이 2개만 2차 아닙니다. 얘도 2차예요. 차수는 미지수가 곱해진 횟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미지수가 곱해져 있긴 하지만 얘도 2차입니다. 그럼 여기 2차항 3개 있어요. 우변도 보시면 2차항이 하나, 둘, 3개 있습니다. 이 3개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없어요. 적절히 실수배에서 더하고 뺀다고 해서 이 3개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2차항 소거 안 됩니다. 아, 그리고 당연히 인수분해도 안 돼요, 이건. 그럼 2차항 소거도 안 되면 마지막은 아니었군요. 두 번째로 하는 거 뭐였어요? 상수항 소거입니다. 여기서 미지수가 있지 않은 상수항 7 있죠. 미지수가 있지 않은 상수항 마이너스 14 있네요. 없앨 거예요. 없애고 인수분해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몇 배? 2배하고 2를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변은 0이 될 거고요. 좌변은 2x제곱 더하기 4x제곱이니까 6x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y이고 마이너스 9xy니까 둘 더하면 마이너스 11xy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배 하면 2y제곱 y제곱인데 둘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다시 물어보죠. 소희씨, 인수분해 되나요? 됩니다. 어떻게 돼요? 3x랑 2x 하고요. 3y랑 y 하는데 마마 붙이면 마이너스 9xy 마이너스 2xy라 마이너스 11xy 나옵니다. 그럼 주어진 친구가 두 개를 정리해서 이렇게가 나왔어요. 그럼 이 친구랑 아무식 하나나 연립하면 된다고. 아까 전에 하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친구가 간단해 보이니까 왼쪽에 있는 친구를 연립하겠습니다. 그럼 인수분해 되는 친구와 인수분해 안 되는 친구
1차, 2차, 1차, 2차에서 아까 전처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두 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계산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이건 아까 했으니까. 됐나요?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요. 인수분해 되면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항을 한꺼번에 소거하든지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있었어요. 선생님 뭐라고 적어드렸죠? 세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세 번째. 뭐라고 적어드렸어요? 여러분 정신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인수분해 안 될 때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봐요, 적어드린 거. UV 문제라고 적어드렸어요. UV. 상수항 소건 두 번째 이야기. UV 문제입니다. 여기엔 UV 문제가 없네요. UV 문제가 없어서 UV 문제를 찾아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친구예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2번입니다. 물론 1번도 UV 문제긴 해요. 근데 2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정신 차려. 이제 시작인데, 이제 수업한 지 1시간 반 됐는데 벌써 이러면 어떡합니까? 정신 차려요. 오늘은 선생님이 하이톤으로 해줄까, 로우톤으로 해줄까? 이것들은 대답도 없고 맨날. 여기 봐요. 자, 여기 보시면 2차가 여기 있습니다. 2차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두 개 동시에 없앨 수 있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적절히 실수배해서 정리한다고 요것과 요것이 모두 없어지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상수항을 없애려고 여기다 7배하고 여기다 5배하고 더해봤자 인수분해 안 됩니다. 해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위에식 밑에식 당연히 그 자체로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마지막 남은 거 뭐라고요? UV 문제였어요. U를 뭘로 설정할 거냐면 변수의 합이고요. V를 뭘로 설정하면 변수의 곱으로 설정할 겁니다.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겁니다. 뭐냐면 둘의 합, 둘의 곱, 그 다음에 제곱, 빼기인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차죠. 차, 제곱 더하기 제곱입니다. 이 4개 중에 2개가 있으면 나머지 2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얘랑 얘를 알죠? 이거랑 이거 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거랑 이거 알죠? 남은 2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U랑 V, 즉 덧셈과 곱셈을 표현을 했으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도 UV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가 돼요?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죠. 그래서 U 제곱 빼기 2V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세요? 계신가요? 그럼 여기 봐요. X 곱하기 Y를 V, X 더하기 Y를 U.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U제곱 빼기 2V. XY는 V. 다시 정리하면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U 더하기 V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U제곱 마이너스 2V 더하기 V니까 U제곱 마이너스 V는 7. 2차, 2차였는데 1차, 2차로 변했죠. 1차, 2차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당신 똑바로 하지. 목이 부러지겠어요. 1차랑 2차 연립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입하는 거였죠. 해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V 자리에 뭐라고 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U라고 넣으시면 되겠네요.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U제곱 마이너스 V 자리에 이거 넣으면 플러스 5 플러스 U 마이너스 7은 0이에요. 그럼 됐네요. U제곱 플러스 U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U는 얼마가 될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나 U는 1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U가 마이너스 2면 그때 V는 얼마예요?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이고요. U가 1이면 V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걸로 안 끝나요. UV는 없는 건데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럼 더해서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2고요.
곱해서 마이너스 3인 친구.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하시고 이거 이야기를 좀 볼게요. 이거 봐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개 중요해요. 응용 문제에 이걸 다루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왜 굳이 덧셈 곱셈을 하고 있냐 그거거든요. 여러분, 덧셈 곱셈 하면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좋겠어요. 2차에 관련된 무언가. 2차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개수로 표현하는 게 있었어요. 근각계수의 관계죠. 수업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왜 봐요? 왜 봐? 자, 이거는 이거대로 냅두고 잠시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pt 더하기 q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게요. 근데 이거의 근을 x랑 y라고 해볼게요. 알파, 베타 말고 x랑 y라고 해볼게요. 그럼 두 근의 합은 뭐가 되죠?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p가 됩니다. 두 근의 곱은요? q가 되죠. 맞나요? 그럼 앞의 내용하고 연결하려고 이 p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야, 이씨, 왜 안 나오냐? p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u라고 생각하고요. q를 v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주어진 식은 x제곱 마이너스 ut 더하기 v는 0이고 그거의 두근이 xy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더한 걸 u, 곱한 걸 v라고 하는 친구가 돼버립니다. 그럼 지금 u가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이고 v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요. 됐죠? 넣어볼까요? 그럼 이 이야기랑 합치면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의 근이 xy라고 볼 수 있다고요. 이거 인수분해 되네요? 인수분해하면 근 뭐랑 뭐 나와요? 인수분해해요, 빨리. 머릿속으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을 인수분해하면 근이 뭐 돼요? 마이너스 3하고 1 되죠. 그럼 얘네가 뭐라고요? xy라고. 그럼 요 이야기로 xy는 마이너스 3하고 1이거나 아니면 xy는 1하고 3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 내용까지 연결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UV는 결국 2차 방정식의 두근에 대한 내용까지 연결되셔야 됩니다. 볼까요? 두 개의 이야기, 안 볼 거예요. 절레절레. 두 개의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요. 두 번째 이야기는 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2개 해드려야 돼요. 그럼 문제풀이를 꼭 봐야 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짧고 굵게 가죠. 공통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공통인 근을 가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실 공통인 근을 가진다는 건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랑 일맥상통하죠. 이 방정식의 근이면서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요. 말만 공통근이라는 표현으로 나왔지 사실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연립방정식의 근하고 개념이 같습니다. 그럼 연립방정식의 근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 푸시면 돼요. 미지수 2개, 식 2개니까 연립해서 푼다. 그걸로 생각해서 푸시면 됩니다. 별게 없어요. 그래서 공통근이라는 표현은 그냥 연립방정식의 근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첫 번째 꼭지가 끝났고요. 두 번째 꼭지는 이겁니다. 부정방정식이에요. 제일 어렵죠. 오늘 한 거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부정방정식이에요. 오늘 부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부정, 무슨 뜻이에요? 근이 무수히 많답니다. 그럼 부정방정식은 의미 자체는 근이 겁나 많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기본적으로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근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근이 무수히 많은 형태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일반적인 형태는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늘 그런 건 아닌데 기본은 이런 겁니다. 식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부정방정식입니다. 저런 구조를 모두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아주 간단한 예로 x 더하기 y는 3. 미지수 몇 개 있나요? 현서씨, 미래의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행복해하는 얼굴 하지 말고 여기를 봐주세요. 미지수 몇 개예요? 맞아요, 2개예요. x 하나, y 하나. 미지수 2개입니다. 식 하나밖에 없죠. 부정방정식이라고요. 부정방정식.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잖아요. 근이 무수히 많다고요. 생각해봐요. x에 1 넣고 y에 2 넣어요. 성립하나요? 근이에요. x에 0 넣고 y에 3 넣어요. 성립하네요? 근이에요. x에 루트 3 넣고 y에 3 마이너스 루트 3 넣어요. 성립합니다. x에 i 넣고요. y에 3 마이너스 i 넣어요. 성립하죠. 무수히 많아요. 그죠? 부정방정식이라고요. 물론 y는 꼴로 바꿔서 실수 파트만 가져오면 함수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한 게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게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럼 근이 개 많아. 그 이야기에서 뭐 하려고? 인 건데 여기에 2가지 형태로 한정된 조건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근을 직접 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정 조건으로 첫 번째, 미지수가 정수다라는 내용을 넣어줍니다. 정수 또는 양의 정수인 자연수다라는 내용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정 조건으로 무엇을 넣어주냐면 미지수가 실수다라는 내용을 넣어줍니다. 미지수가 실수다라는 내용을 넣어주고요. 이럴 때 물론 되게 많아요. 방법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해법들이 뭐 있냐면 한정 조건을 정수라고 주면 식을 변형 정리해서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을 만듭니다. 원래 우리 곱하고 우변이 0이어야 되잖아요. 우변이 0이 아니어도 된다고. 예를 들어 식을 정리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xy 정수라고 나오고요. x-2, x-2y 마이너스 3은 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xy 정수니까 정수에서 정수 빼면 정수, 정수에서 정수 빼면 정수. 그러면 정수 곱하기 정수인데 6 나오는 것 몇 개 없죠. 뭐밖에 없어요? 1, 6, 2, 3, 3, 2, 6, 1에 뿔말을 붙이는 것밖에 없죠. 몇 개 없죠 했는데 개 많네요. 8개나 있네요. 8쌍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 짓는 겁니다. 정수라는 조건을 붙여서 한정 짓는 거고요. 한정 조건으로 미지수가 실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냐면요. 2개를 이용합니다. 실수니까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우리 계속 다뤘었죠. 그리고 제곱 더하기 제곱은 0 이런 구조를 만듭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서 제곱 더하기 제곱했는데 0이 되려면 이게 0이고 실수의 제곱이니까 이게 0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미지수가 2개씩도 이렇게 해서 2개니까 연립방정식으로 다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거에 대한 내용을 풀어드릴 겁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풀어드릴 거고요. 10분 쉬었다가 풀고 그 다음에 투데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 기본 문제 13-9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자 1번이거든요. 요식 보면 미지수가 x랑 y 2개 있어요. 근데 식이 하나밖에 없죠?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방정식이면 무엇이 주어져야 되냐면 이렇게 한정 조건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걸 근을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만 찾겠다라는 한정 조건이 있고 문제 마지막에 써있죠. 자연수 XY. 자연수만 된다라고 써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얘를 자연수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 지역을 적기 때문에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로 억지로 만들어냅니다. 인수분해 아니에요. 우변이 0일 필요가 없다고요. 정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를 억지로 곱하기를 만들려고 공통인수 x로 묶어내보죠. 그럼 x로 묶으면 y-2가 생겨요. 그럼 뒤에 있는 식에 y-2가 있다면 묶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억지로 y-1을 만들 거예요. 그럼 억지로 y-1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y에게서 마사죠? 그럼 원래식하고 똑같으려면 이 앞에 마사가 곱해져야지 마이너스 4y가 생기겠네요. 이렇게 억지로 비틀어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현재 이만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 2가 더 있어야 됐는데 현재는 이렇게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8이 더 있네요. 원래랑 똑같으면 6을 빼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원하던 대로 y-2로 묶으면 x-4가 생겼고요. 이 친구 넘어가서 6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연수에서 2를 뺐으니까 정수고요. 자연수에서 4를 뺐으니까 정수예요. 정수 곱하기 정수가 6, 정수가 됐죠. 그럼 두 정수를 곱해서 6이 되는 건 몇 개 없습니다. 1, 6, 맞죠? 이건 다 써보죠. 2, 3, 3, 6, 36이래 미쳤어. 3, 2, 6, 1 이거에 음수배도 됩니다. 음수배도 돼요. 그래서 마1, 마6, 마2, 마3, 마3, 마2, 마6, 마1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xy가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자연수에서 2를 뺐어요. 자연수에서 2를 빼면 될 수 있는 제일 큰 음수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됩니다. 그죠? 자연수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 이상의 수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안 됩니다. 됐죠? 자연수에서 4를 빼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마3보다 큰 수밖에 못 나와요. 마6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빠집니다. 그럼 사실은 4개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저 4개를 만족시키는 애들 무수히 많다해서 4개로 한정 지어진 겁니다. 이제부터는 직접 해야죠. 이거부터 적을게요. x-4가 6이라는 건 x가 얼마란 이야기냐면 10이란 이야기고요. 그럼 그때 y-2가 1이어야 되니까 y값 3입니다. 그래서 10하고 3 되는 겁니다. 이거 찾아주는 거예요. 자, x-4가 3이면 x는 7이란 이야기고요. y-2가 2니까 y는 4가 됩니다. 두 번째 거 찾았고요. 그 다음에 x-4가 2니까 x는 6이 되고요. y-2가 3이니까 y는 5가 됩니다. 자, 마지막. x-4가 1이니까 x는 5가 되고요. y-2가 6이니까 y는 8이 됩니다. 총 4쌍의 답이 생기는 겁니다. 무수히 많다해서 4개로 한정 지어졌고 한정 짓는 요소가 무엇이었다? 자연수. 그래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로 변형을 한 겁니다. 기본적인 해법이에요.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해법입니다. 다른 방법들은 문제 많이 풀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문제 13-10번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가 마찬가지냐면 미지수가 xy 2개입니다. 미지수가 xy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정방정식입니다.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근이 나와요. 무수히 많은 근이 나오는데 한정 조건이 뭐라고 나왔냐면 실수라고 나왔죠. 실수예요. 그럼 이거 뭐라고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이꼴 쓸 수 없습니다. 이건 제곱 더하기 제곱은 0 형태가 되나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전개를 해볼게요. 이걸 만들려면 전개를 해서 항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전개하면요. x제곱, y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 빼기 8x, y는 0 이렇게로 변합니다.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보시면 여기에 주목을 해보죠. 이게 뭐예요? 항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항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x랑 y가. 그러면 우리는 두 개로 접근해서 풉니다. xy의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 항을 찾든지 아니면 x제곱 y제곱 되어 있는 항을 찾습니다. 기억나요? 우리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제곱 있는 친구들이 앞뒤에 있는 친구들을 루트 씌워서 곱해서 2배가 그럼 이건 x제곱 y제곱 루트 씌워서 곱해서 2배 했더니 얘가 됐다. 일 수도 있고요. 제곱이라 루트 씌워서 곱했더니 얘가 나와. 일 수도 있고. 이 문제에서는 양쪽 다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자, 그러면 xy 전체 제곱이고요. 빼기 8xy네요. 그렇죠? 그러면 루트 씌워서 곱했는데 요런 구조를 가지게 만들고 싶다고요. 얼마가 더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얼마가 더 있어요? 루트 씌워서 곱해서 2배 했더니 여기가 되면 여기 얼마가 더 있어요? 루트 씌워서 곱했는데 가운데 그거에 2배 나요. 그러면 없던 16을 더했으니까 빼줘야 돼요. 그래야 원래 식하고 똑같죠. 그럼 지금 뭐 한 거냐면 이거를 완전제곱 쓴 겁니다. 그럼 남은 친구들은 뭐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가 남아있겠죠. 그럼 이 플러스 4랑 마이너스 16이 붙으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럼 이거 완전제곱식 만들려고 봤더니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나요? 안 돼요? 이거 완전제곱식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트가 이렇게랑 이렇게 쪼갤 수 있대. 한쪽으로 묶어서 전개를 했더니 다른.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적절히 잘 찢습니다. 그 적절히 잘 찢는 게 이렇게 찢었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다음에 또 어떻게 찢으면 되겠어요? x, y 전체 제곱을 살리면서 이 친구도 살려야 됩니다. x제곱, y제곱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이거 제곱제곱 루트 씌워서 곱해서 여기 루트 씌워서 곱해서 이거부터 맞추겠죠. 아까는 요거랑 8xy는 루트 씌워서 곱하고 2배 하면 얼마가 와야 되나요? 이렇게 와야 되죠. 무슨 이야기 하냐? 완전 제곱식을 만들. 그럼 이렇게 만들려면 EXY를 뜯어 썼어요. 여기. EXY를 뜯어 썼으니까 마이너스 10XY가 돼야 되고 플러스 4가 돼야 돼요. 이게 다 원래 있어요. 완전 제곱식 되나요? 그럼 밑에 식으로 마이너스 2XY를 여기서 뜯어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6XY가 되고 플러스 4를 해야 돼요. 완전 제곱식 되나요? 여기가 X제곱이 아니죠. 이거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자, 그럼 다시 해야겠네요. 여기가 다 X. 해야 돼요? 루트 씌워서 곱한 거에 2배가 가운데 와요. 완전. 루트 씌우면 EX, 루트 씌우면 Y. 곱하면 EXY. 2배인 플러스 4XY가 가운데 오듯이 마이너스 4XY가 와야 된다. 그럼 플러스 4XY를 만들려면 원래 마이너스
8xy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2xy를 해야 원래 마이너스 xy가 되고요. 플러스 4가 위에 붙어 있어요. 완전제곱식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4xy로 한다면 마이너스 4xy 그래야 마이너스 8xy 되고 플러스 4가 나와요. 그럼 위의 식은 x,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밑의 식은 x, 2x, 2x 마이너스 y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남김없이 썼으니까 우리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 됐네요. 그럼 이건 뭐예요? x, y는 그러면서 동시에 2x 마이너스 y는 0이면 위에 거 몇 차예요? 2차입니다. 밑에 거 몇 차예요? 1차예요. 1차랑 2차 연립하는 방법 뭐였어요? 1차를 2차에 a. 그럼 y 자리에 2x가 식을 잡으면 2x 제곱은 2니까 x 제곱은 1.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1이나 마이너스 1. 그럼 x가 1이면 우리는 y는 2배였죠. 그래서 y는 2, y는 마이너스 1. 어떻게 찍을지는 어느 정도 이런 문제에서 뭘 써도 아까 제가 드렸어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다. 이걸 써도 되는데 뭘 써도 된다. 이거 x에 대해서 생각하면 요거 풀었어요 우리? 이런 거 푼 적 있어요. x에 대해서 정리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그 x가 만족시키는 실수를 가진다고요. 실수는 선배식이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까지는 아니고 중간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죠. x에 대한 1차, x에 대한 2차, 1차, 그리고 상수 이렇게로 됐고요. p제곱 64y 마이너스 4 a는 4 더하기 y 제곱 c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는 거죠. 여기 사실 생각해보면 마치 4차 부등식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y제곱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약수.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셔도 되는데 판별식이 조금 어려운 친구도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좋습니다.